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와,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매일 아침 항상 엄지척을 외쳐주신 우리 차프로님, 예, 여러분 엄지척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아직 734분. 아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한 1000분 이상은 눌러주셔야 그 갈증이 조금은 해소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좋아요 버튼, 이 엄지척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전해드려야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 분위기는 혼조인데 사실 많이 올랐던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우나 S&P 지수를 보기보다는 나스닥에 이제 관심이 많고 갖고 계신 주식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분들이 나스닥에 집중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 떨어진 거가 더 속상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주간 단위로. 그렇지만 우려했던 대로 나스닥이 6주 만에 결국 소폭이 남아 마이너스를 일단 끝났고요. 그것이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원유 감산을 얘기하면서 유가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소비 증가세가 별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통계라기보다는 지금 기관들이요. 예를 들어서 회사들이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비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마스터카드에서 보는 것들이랑은 약간 현실감이 일반 나라에서 하는 국가적인 통계랑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금리가 급등한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2월 소비자 심리 예비치입니다. 심리 지수가 두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예비치가 나왔는데요. 예비치가 64.9가 지난달이었는데 이번에 66.4라는 수치가 났습니다. 이 66.4라는 수치는요, 여기 발표되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최대치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영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어떤 많은 사람들의 소비하는 심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아셔야 될 게 기준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기준이 좀 넘지만 그렇지만 바닥에서 많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 이것도 하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바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소비입니다. 소비. 아시다시피 소비가 미국 경제 70%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소비가 줄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리세션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달, 11월, 12월은 강하지 않았지만 이 발표되는 수치는 오히려 1월 더 좋아진 느낌이 나옵니다. 처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보겠습니다. 1월 달에요. 소매업은 리테일이랑 서비스 모드입니다. 서비스랑 호텔 이런데 먹거리가 되겠고요. 리테일은 진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옷 사고 이런 거요. 식료품 사는 것들인데요. 모두에서요. 소비자의 지출이 강화되는 조짐을 보였고 12월 또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할 수 있냐? 얘네들은 통계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제일 큰 소매 은행이거든요. 소매 금융은행인데요. 신용카드랑 크레딧 카드랑 데뷔 카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우리나라 보면 체크카드라 그러잖아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맞죠?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1월에요. 이 두 개 합이 1월에 전년 대비 5.1% 증가했는데 12월 달에는 2.2%에서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수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12월까지는 11월에는 줄다가 12월, 1월에 훅 올라가는 거예요.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근데 물론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그때는 작년 연말에는 오미크론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미크론은 기저효과 분명히 있겠죠. 예,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최저 임금이 계속 올라갔고요. 사회 보장을 통한 지불이 매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하기가.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연방 정부에서 안 주더라도 주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무슨 전기차나 이런 거 사면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죠? 뭐 경상도 서울특별에서 따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줬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런 것들이 늘어났고요. 또 노동시장 워낙 핫한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소비 증가에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결론을 보면 소비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소비가 활발하니 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요. 이건 뭐 주식은 뭐 나중 얘기고 아마 이런 흐름을 한번 이해하시면 월요일이니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아서 뭐 어떤 영향이 있느냐? 10년물 금리가 3.7%로 급등했습니다. 이건 금요일 날 얘기입니다. 딱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전전주 금요일 날 우리 고용 보고서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잖아요. 이러다 보니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3.7%. 요 전날, 전전날이 FOMC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이거 3.38, 3.49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조금씩 올라가면서 4.0으로 끝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3.4에서 3.5 갔었는데 이게 3.74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늘 말씀하는 절대 금리가 낮고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도 조금씩 또 소폭 반등하는. 물론 이게 아직 추세 뭐 반전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는 상당히 좀 낮아져 있죠. 이거보다는 이게 1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보다는 그 추세가 뭐 크게 변하진 않겠으나 여하튼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많은 분들 일부지만 지금 미국 달러가 좀 반등할 거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보고 있지만 여하튼 지금 미국 달러는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이제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이제 좀 약간 보합 정도, 강보합이었기 때문에 지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달러랑 반대거든요. 이거 달러랑 반대라고 미국 달러랑 금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유가입니다. 유가 좀 반등했죠. 러시아 이제 감산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 유가가 지금 최근 한 주만은 보면 10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여줬고요. 주가 보면 이제 많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잠시 보여드렸지만 엑소모빌 같은 거는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혹시 뭐 안 보신 분은 많으시겠지만 엑스모빌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갔어요? 물론 엄청난 자사주 매입이나 뭐 다 있겠으나 결국은 유가가 좀 반등하는 것이 기여를 한 거죠. 여하튼 119달러 갔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네요. 교수님 조금 더 예뻐지셨어요. 이게 더 예쁜. 앞으로 이걸로 준비할까요? 조금 더 뭔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날 토요일 날 준비하다 보니까 또 까만색 예뻐 보여. 한번 해봐. 오늘은 한번 해봤는데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월요일 날 좀 시간이 아니라 15분 지연 시사라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준비하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리프트 많이 빠졌어요. 네, 리프트가 많이 빠지는 거. 약간 브랜드력으로 따졌을 때 우버 리프트 중에서 우버가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차량 서비스인가요? 딱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버나 우버 이제 리프트는 들어온 적이 없고 우버는 들어왔다가 이제 약간 이상해져서 우티란 걸 해갖고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외국같이 그 자기가 드라이버들이 자기 차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택시가 지금 뭐 그렇고 돼 있잖아요. 그런 약간 개념이 우리나라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랩 같은 아시아의 그랩 같은 거가 되겠는데요. 리프트는 어찌됐건 2위 업체고요. 우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버 이츠란 거 우리 배달의 민족이요. 그거가 반반의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 100대 98. 그러니까 자동차 경우가 100, 이츠가 98 정도를 갖고 있고 뭐 여타 서비스가 또 있죠. 리프트는 이제 운전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우버나 리프트는 같은 사람이 두 개 서비스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는 리프트만 하겠다. 나는 우버만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드라이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차에 붙여놓거든요. 우버나 리프트 같이 붙여놓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요즘 보면. 근데 리프트 한 도시보다는 우버가 훨씬 많죠. 지역별로 보더라도 해외도 우버가 진출한 도시가 많고 리프트는 거의 없거나 적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걸 뭐로 나타났냐면 지난번에 우버 났을 때 보면 11.5% 정도가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전년도에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분기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리프트는 6%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됐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딱 답이 떠올리죠. 여기 보시면 빨간 거가 다 지금 투자 의견을 내리거나 목표 주가를 내린 겁니다. 지금요. 목표 주가는 다 줄 하향이네요. 네, 그
발표된 거 다 내렸고요. 투자 의견도 7곳이나 내려놨습니다. 이거는 재미없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1등 기업과 2등 기업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비스가 그날 3군데 정도의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NBC에서 나온 건데요. CNBC에서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제목만 봐도 알죠. 리프트는 우버의 작은 동생이다. 막내 동생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동생을 할 거냐, 잘 나가는 형을 할 거냐, 뭐 이런 차이. 물론 동생이 후발주자 훨씬 앞서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형과 동생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른쪽 보면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의 같은 사람이 인터뷰한 건데 이건 더 심합니다. 지금 리프트 가는 이런 경영진은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있죠. 눈 가리기 있죠. 네. 눈 가리게 하고 다트 게임을 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기회가 될 때면 우버 리프트 우버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좋고 나쁘고 제가 뭐 그렇게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거죠. 1등을 하셔야 된다. 1등. 예. 네, 그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네. 공감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프트 관련한 소식을 쭉 확인을 그래서 해봤고요. 리프트까지 보면 요게 보면 그러니까 그 요번에 발표된 거 보고 나서 아까 16군데가 내렸잖아요. 네. 그 나오면 바로 나온 거야. 매출이 이만큼 내렸고 이익도 이렇게 내렸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도 이렇게 내렸고 이거 평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 자, 소개해 주실 게 하나 또 있잖아요. 공지사항이 네, 있는데. 바로 알려주셔야죠.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거 또 까먹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첫 번째 세미나를 합니다. 네, 세미나를 하는데 25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 오프라인만 하고요. 네. 올해도 배당 투자가 답이 되는데요. 이게 약간 그 여러분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170명 선착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카페 공지사항을 해놓은 걸 보시면 이거를 다 무료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네. 무료로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대신 돈을 내주는 애들 있죠. 아, 대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후원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을 통해서 하시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야매잘 공지사항에 꼭 공지사항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 미리 빨리 서둘러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이어서 해볼까요? 테슬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이슈가 딱히 없었는데 뭐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다죠. 네, 8일 뭐 9일 올랐었잖아요.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엔비디아도 같이 빠졌는데 어쨌든 5% 떨어졌는데 결론을 보면 저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물론 주가 많이 올라간 거에서 하락은 조정을 보이겠지만 오늘 다음 걸 한번 보시면 네. 저는 될 것 같아요. 딱 이건데요. 오늘 이 기사를 오늘 준비했거든요. 준비하고 왔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신문에서도 이게 번역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번에 그 가격을 내렸잖아요. 모델 3가 가격 내리고 모델 Y도 가격 내려서 기준 가격 아래로 나와갖고 8만 달러 이하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 모델 Y가 엄청 팔린다. 그래서 보조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소위 내연기관만 집중으로 하는 자동차 회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가격을 또 한번 비교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모델 3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뭐죠? 그 옵션 없는 거 깡통. 깡통이라는 말 쓰죠. 나 보통 이제 예, 깡통차라고. 쓰죠. 예. 근데 깡통차도서 GV80 깡통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 깡통 가격입니다. 네. 모델 3의 기본형이 43,490원 내렸는데요. 이번에 IRA 거에 의해서요. 미국에서 정부에서 7,500달러를 주는데요.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럼 텍스 깎아 주는 어떤 반발을 할 텐데요. 네. 오레곤주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중앙정부 쓰는 거고 우리나라도 전기차면 서울시에서 250만 원 주고 뭐 있잖아요 지금요. 어떤 데는 뭐 시에서도 줄 수도 있겠고 뭐 있을 텐데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사정이고 여기 보면 7,500달러인데 오레곤주는 7,500달러까지 받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500달러 또 줍니다. 오레곤주에 사신 분들은요. 보조금을요? 네, 그 사는 사람 주는 거예요. 이 전기차 산다 그러면. 근데 오레곤주는 제가 알기로 오레곤주는 또 세일즈 텍스도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레곤주에 이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튼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레곤주가 가장 뜨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포틀랜드가 있는 도시거든요. 거의 주인데요. 어찌됐건 그건 주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 다 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뉴스는 오레곤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별로 뭐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겠죠. 기본은 2,500달러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소득 수준에서 보면 로우 인컴부터 미들 인컴까지 해서 또 차이를 주는데 최대 5,000달러까지 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득이 적은 계층에 보면 다 합해서 43,490에서 15,000원 깎아준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한 26,000 얼마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7,000달러 수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26,49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이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그렇게 되면 도요타 코롤라 깡통이요. 도요타 코롤라는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선 수십 년째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반떼 있죠. 네. 아반떼랑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깡통이 26,500달러고요. 제가 오늘 막 찾아봤어요. 막 오면서 찾아봤더니 현대 소나타가 미국인 2.0이 아니라 2.5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25,000달러 정도 하는 이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깡통 가격. 그럼 비슷한 가격에 다른 모델보다 이렇게 보조금 받게 되면은 테슬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그냥 우리나라 번역 기사에 약간 추가된 거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거는 토요타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너무 심하게 한 주의 얘기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보조금 정책이 이어질까요? 저는 이게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보조금을 주네요. 그거는 백악관은 물어보셔야죠. 아, 그래요? 예, 그건 아니 근데 언젠가는 주겠죠. 우리나라도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하이브리드 차 사셨잖아요. 네, 맞아요.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안 주거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보조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 보조금을 받으는 제가 모를 수 있는데. 오히려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500만 원 더 비쌌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하이브리드 우리나라 보조금 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못 아주 옛날에. 받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갖고. 우리나라 전기차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보조금이요.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줄어들겠죠. 줄어들다 이번에 확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를 하는 쪽은 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건지도 선택이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를 지금 이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애. 그러니까 흑자를 제대로 내는 전기차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밖에 없는 건데 현재 테슬라랑 비아드밖에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팩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기차를 하면 다른 자동차로 돈을 벌어 갖고 전기차를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이 도요타 코롤라가 생각보다 덜 팔릴 수 있잖아요. 최소 오레곤 주에서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는 도요타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를 더 만들어야 되죠. 막 갖다 팔려 그러면.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개인 취향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보조금 이슈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보조금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팔 주가가 좀 올랐어요. 페이팔은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팔은 가이던스 상향한 게 있고 CEO가 퇴진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CEO가 그동안 일을 못했나 봐요.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CEO가 발표할 때보다 좋아지는 게 떨어지는 게 그쵸. 있는데요. 미국에서 대부분 CEO가 퇴진한다면 주가는 올라가는 좋아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계속 하라 그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경영진에 대해서 능력 경영이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떤 CEO 퇴진은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페이팔은 앞서 보여드렸던 소비의 확대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팔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간편 결제의 최고였는데 압도적이었는데 점유율이 줄고 있는 거죠. 점유율이 왜 줄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모든 것을 물건을 사잖아요. 주문할 때 우리나라 보면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뭐 사파리나 예를 들어 모바일에서 모바일 사파리나 뭐 하는데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애플 같은 거 자기네들 기본적으로 선정해 놓잖아요. 자기네가 모든 거 허가받고 모든 걸 해갖고 앱으로 하잖아요. 웹은 모바일 웹은 다르지만 앱은 다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것이 애플페이를 딱 갖다 바꾸고 놓는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약해지는 거죠. 그 돈 주고받는 것도 애플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애플페이가 이제 3월부터 본격화되면 현대카드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뭐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만큼 페이 시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전쟁이. 그리고 그 다른 쪽에서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페이팔이 시장도 커지는 건 분명하지만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핫한 주식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익스피디아 실적 부진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그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예정돼 있어서 좀 같이 그렇죠. 예. 미리 영향받은 것 같아요. 익스피디아가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요. 네. 특히 이번 지난 겨울에 12월 때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 캔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고 8%가 떨어졌는데 덩달아 떨어진 것이 에어비앤비입니다. 덩달아 근데 에어비앤비는 관심 있는 분 많을 텐데요. 네. 2월 14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정도의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 이런 정도면 간단하게 아니,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어요. 많이 낮아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다 그 캔슬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단점으로 보면 지금 실적 발표 나게 됐지만 에어비앤비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갖고 이제 이번 시즌에 겨울 공실이 사람들이 그만큼 돈은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호스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실이 좀 상대적으로 늘어났던 비판도 있기 때문에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전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